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디게임 세계에서 독창성이라는 걸 한번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거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인디게임 커뮤니티 같은 데 가보면 이 게임 저 게임 베꼈네 하면서 엄청나게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는 거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그쵸? 이른바 카피캣 논쟁 말이죠. 이게 참 사람들은 너무 쉽게 독창성은 좋은 거, 카피캣은 나쁜 거 이렇게 딱 흑백으로 나누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글은요. 이런 단순한 생각에 잠깐만요 하고 브레이크를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디게임의 패러독스, 그러니까 역설이 등장하는 거죠. 보통 우리는 인디 개발자 하면 뭔가 순수한 이상을 좇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살펴볼 글의 저자는요. 완전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미지죠. 인디 개발자는 이상주의자다. 하지만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그들은 사실 지독한 현실주의자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게임을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그 현실을 누구보다 똑똑히 보고 그래서 대기업이라는 안정적인 직장까지 박차고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윌리엄 하서워드의 이 명언이 진짜 핵심을 딱 찝어주는 것 같아요. 비관론자는 바람을 불평하고 낙관론자는 바람이 바뀌길 기대하지만 현실주의자는 도출 조정한다. 인디 개발자는 그냥 세상이 바뀌었으면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이 어떤지 정확히 보고 직접 도출을 조정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행동가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말이죠. 이 현실주의자들이 그렇게나 거부하고 탈출하려고 했던 그곳은 대체 어떤 곳이었을까요? 저자는 그곳을 창작의 공장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대형 게임사들은요. 대부분 이런 귀납적 게임 디자인이라는 방식을 따라요. 이게 뭐냐면 리스크를 줄이려고 시장 데이터를 쫙 분석해서 요즘 이런 게 잘 팔리네? 하는 성공 요소들만 모아서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위험 부담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바로 이 과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의성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이 창작 공장의 프로세스를 보세요. 1단계, 시장 데이터가 모든 걸 지시하고요. 2단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위원회처럼 디자인을 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3단계, 결국 창의성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자는 이 과정을 통곡의 영역이라고까지 표현해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주도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의견이 막 섞이면서 정작 나의 생각과 만들고 싶다는 욕구는 사라져버리는 거죠. 결국 남는 건 마감 시간에 쫓기면서 원치도 않는 걸 만들어내는 고통뿐이에요. 이 모든 걸 왜 참냐고요? 딱 하나, 월급 때문이죠. 창작의 즐거움과는 정말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죠. 바로 이 대목에서 인디 개발자들의 선택이 정말 빛을 발하는 겁니다. 상업적으로 성공할지 어떨지 그 불확실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오로지 게임을 만드는 행위 그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을 되찾기 위해 이 거대한 시스템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현실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현실주의자들이 무슨 완벽한 영웅은 아니에요. 저자는 이들을 절름발이 현실주의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들의 힘이 바로 그 불완전함에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걸 보시면 그들의 현실이 어떤지 좀 더 와닿으실 거예요. 이들은 완벽한 천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고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절름발이처럼 어딘가 부족하고 또 종종 가난에 시달리기도 하죠.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나 불완전한 이 개발자들이 딱 하나 유일하게 동의하는 아주 강력한 신념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내가 만들고 싶은 게임을 만든다.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욕망. 이게 바로 그들을 움직이는 엔진인 겁니다. 바로 이 강한 자기 확신이 스스로를 밀어붙이는 로켓 연료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 그 불완전함을 어떻게든 극복하려는 그 치열한 과정 속에서 창의성은 마치 로켓처럼 폭발적으로 가속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새로운 독창성이라는 개념을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해주는 블랙스완이라는 핵심 비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다른 백조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검은 깃털을 가지고 태어난 한 마리의 백조가 있었어요. 이 외로운 검은 백조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불완전한 창작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남들과 다른 자기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콤플렉스가 되어서 이 검은 백조는 늘 다른 백조들의 눈을 피해 숨어 지냅니다. 이건 마치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개발자의 모습과 똑같죠. 하지만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요,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었어요. 날고 싶다는 아주 강렬한 욕망이었죠. 이게 바로 인디 개발자들이 가진 내가 만들고 싶은 게임을 만들고야 말겠다는 그 순수한 열정과 같은 겁니다. 결국 이 욕망이 블랙스완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자신의 불완전함과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말 고통스러운 투쟁 끝에 마침내 수면을 박차고 날갯짓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날갯짓이, 그 비상이 다른 하얀 백조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아주 독특한 방식이었던 거예요. 이건 일부러 난 다르게 날아야지 하고 만들어낸 독창성이 아니에요. 자신의 결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 오직 자신만의 결과물이었던 거죠. 바로 이 순간 블랙스완은 온 세상에 선언하는 겁니다. 모든 백조가 하얀색은 아니야 라고 말이죠. 이건 데이터에 기반한 그 귀납적 접근 방식에 날리는 아주 통쾌한 한방이에요. 세상은 이렇다는 기존의 통념과 데이터를 깨부수는 존재. 그들이 바로 인디게임 개발자들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발견한 진정한 독창성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진정한 독창성은요, 무슨 타고난 천재의 번뜩임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자신만이 가진 그 불완전함과 콤플렉스라는 독특한 조건 속에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부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달라 보이고 싶어서, 표절이라는 비난을 피하고 싶어서 억지로 자신을 검은색으로 칠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저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독창성으로 이어진다는 정말 놀라운 통찰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저자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글을 마칩니다. 만약 독창성이라는 것이 비난에 피하기 위해 혹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과연 그걸 진정한 독창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